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깡통 전세 같은 전세 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고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들어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세 보증금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접수된 피해 금액을 봤더니 한 3,407억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실제 이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수가 사실 전체 전세 시장의 절반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 피해 금액을 본다 그러면 더 많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깡통 전세를 풀이를 해보면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싸져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상황을 통칭하는 건데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아진 거죠? 일단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집값은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근데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깡통 전세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 이제는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소형 빌라 중심으로 먼저 이런 깡통 전세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시세의 80%를 초과하게 되면 깡통 전세로 우리가 보통 간주를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또는 네. 돈이 모자라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럼 세입자는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날리는 건가요? 실제 이제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주시면 일단은 이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1차적인 안전핀을 좀 마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것도 안전하지가 않는 게 선순위자를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 원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대출금이 2억 원이 껴져 있고요. 내가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7억 원에 들어갔다고 간주한다 그러면 보통 이게 경매로 나오게 되면 8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8억 원에서부터 이제는 낙찰이 됐다. 그럼 거기서 선순위자가 만약에 은행이었다고 본다 그러면 네. 일단 2억 원을 빼고 낙찰 금액이 나한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억 원을 빼면 6억 원이지 6억. 않습니까? 네. 그럼 나는 전세금이 7억 7억 원이었으니까 네. 1억 원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등기부에 있는 선순위자가 누구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순위자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유념하셔야 될 텐데 네. 이 깡통 전세 말고도 대출 사기 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크게 한 세 가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리인이 세입자와 이제 월세 계약을 맺고요. 실제 나에게는 이제 전세 계약을 맺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위임을 어떻게 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탁회사에 위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집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겼는데 그걸 속이고 나한테 와서 이제 전세 계약을 맺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여러 세입자에게 이제 이중 계약을 맺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공인중개사 없이 직계약할 때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유형도 다양하고 이렇게 나쁘게는 좀 그 좋은 머리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당장 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혹시 이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부분도 좀 두려우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꼭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등기부를 좀 자주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갑구를 좀 보시면은 소유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실거래가를 또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요. 그럴 때는 이제는 그 전세금 보증 반환 보험에 가입하시는 거 굉장히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보증 보험 같은 경우가 계약 때 맺은 걸로 착각하시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전세 기간의 2분의 1이 채 남겨졌을 때 그가 넘었지 않았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랬더니 2분의 1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계약 기간이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그 전에는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후에도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그 기간을 잘 생각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넘지만 않으면 중간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전세 사기를 물론 당해서 피해
보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안 당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 집. 그러니까 너무 전세금이 높다라고 봤을 때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집주인이 대출금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약 기간에 융자가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기 때 특약을 하나 거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잔금을 치렀을 때에 네. 이제는 상환하겠다. 이런 어떤 특약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상에 좀 더 안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집주인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 하시는 경우가. 일단 계약을 했을 때 이제는 계약자가 정말로 집주인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등기부의 소유주와 내가 제약하는 사람과 직접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잔금을 치렀을 때요. 그 잔금을 치르는 통장이 집주인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대리인이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위임장이 정말로 맞는지 네. 집주인의 인감도 꼭 확인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이제는 가입을 하시는 것이 실제 이제 내 보험금을 지키는 거에 굉장히 유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전세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1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거기서 먼저 확인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감정을 받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면은 안전한 전세 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권혁중 평론가께서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물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맞습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